지금 청나라 망한 이후의 중국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알겠죠? 네. 지금 여기까지 쭉 제가 얘기해서 오늘 여기 중앙 바로 이 중앙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하고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에요. 1915년이니까 뭐 100년 넘었지만 그래도 근세라고 1915년에 이 원세계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원세계가 황제가 됐어요.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래서 황제가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해혁명이 뭐 때문에 일으켰냐? 황제를 없애고 공화제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공화제, 선문이 주창한 것이 바로 공화제예요. 공화제라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공화제라는 건. 공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황제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총리에 의해서 선출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신해혁명이 있었는데 원세가 다시 황제가 되어버리니까 더욱 불편한 거예요. 청나라 시대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놈은 아주 나쁜 놈 해가지고 지금 그 역사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은 한강 원세계라. 한국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제일 강한. 생각해보세요. 지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총통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한 3년 권력을 잡고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아, 내가 황제가 돼야지. 그래서 국민들을 깜짝하게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이미 공화제에 대한 맛을 들인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전국 관광국에서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여기서 그 백성들이 전국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쪽 국경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지방에서만 난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세계가 황제 안 하겠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나 보게. 그럼 물려줘야지, 성문한테. 성문한테 안 물려주고 비비작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건 물러나라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요즘 같은 이제 데모들이 시위를 그래 뛰어가지고 1916년에 1년도 못 살 원세계가 기업들을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응징했다고 우리가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원세계가 죽으니까 당연히 누가 사건을 이어가서 한몸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조금 미묘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만 1919년에 5.3운동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 5.3운동이 크게 공헌합니다. 5월 4일 날 1919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3.1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그것이 영향이 컸어요. 사실 뭐 그런 점 저런 점 해서 5.3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왜 5.3운동이 있었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뭐가 있었냐면 옛날 식민지전쟁 때 뺏겼던 선동만 보았어요. 독일한테. 선동만은 굉장히 크고 목창지들도 유명하고 우리가 가깝죠.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청도를 얘기해요. 청도. 지금 그 맥주 만드는 것이 있죠. 예. 여기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독일이 그때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했죠. 그러니까 연합국들이 독일을 응징을 하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동반도를 일본도 연합국인데 대표라고 해요. 일본이 이걸 자기들이 이제 산동반도를 먹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해양을 합니다. 해양이라는 것은 영토를 저희가 빼앗아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게 일본. 중국 영토인데 중국 영토를 떼어서 이거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양국을 하겠다. 양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성질나죠. 일본 우습게 봤는데 일본 영웅들이 이제 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군대가 이제 세지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말이에요. 차라리 독일이 갖고 있을 때만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세상에 국민들이 처음 일어나. 이게 오사운동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문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이때 성공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공산당이 그때 부각을 했어요. 이 오사운동에서 결국 중국을 위안당을 먹으니까 그때는 뭐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이렇게 하다가 손문이 1919년 10월 7일에 중국 공산당을 중국 국민당을 창설합니다. 중국 국민당이 오사운동 역할을 해서 창설이 됐어요. 1919년 10월 10일 중국 국민당.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당으로서 국민당이 집권당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공산당이 옆에서 자꾸 이제 깐죽깐죽 하겠죠. 그러더니 공산당도 이어서 우리도 참가하자고 1921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1921년에 그 3년 후에 공산당이 또 창립돼요. 중국 공산당. 이때 목택동이 아니에요. 이때는 공산당 당수가 천두슈라는 사람. 천두슈. 이 사람이 천두슈라는 사람이 공산당 이때는 대표가 됐죠. 그러면 목택동은 뭐 했느냐? 허남성 출신이에요. 목택동은 허남성 대표. 전국 각 대표가 전부 13년이었습니다. 13년이 발기인이 돼가지고 공산당을 창당을 했어요. 정식으로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외세하고 싸우라 내분이 일어나고 하니까 중국이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해진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1926년에 선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어가요. 장제스가 누굽니까? 장제스. 선문이 가난으로 죽어요. 가난. 그러니까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장개석이 총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하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만주사변은 일본이 그 전에도 거의 만주지역을 점령하듯이 했는데 정식으로 만주를 접수해가지고 요하 이쪽으로 저기 흑룡강도 있는데 연해도 있는 데까지 이 만주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를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만주공화국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배 타고 쳐들어 중국까지 쳐들어오려면 힘든데 일본 군인들을 만주에다가 챙겨가지고 바로 중국을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나온 공물 같은 거 일본이 다 갖다가 자기 나라로 싣고 와서 섬나라에서 공물이 부족하니까 잘 먹고 살고 그래서 만주 철도 구설도까지 얻어가지고 싹 철도를 놓고 조선으로 철도를 놓고 만주에서부터 조선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조선을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공물 운송하고 그 다음에 군산항이라든가 이런 데 한국으로 개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싣고 전부 수탈 자체여도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만주를 일단 점령해요. 근데 만주공화국을 만주사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1931년에 장개석이가 이 중국 국민당에서 혁명을 만들었어요. 중국 혁명. 혁명군을 창설해가지고 만주적으로 가려면 우선 제일 가로막히는 것이 지금 혁명군 창설이 어디냐 지금 난징이에요. 난징에서 이 남쪽에서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국민당이. 왜? 북쪽은 전부 아까 말한 대로 군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군벌들을 먼저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군을 해가지고 100만 명이 군벌 토벌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군벌이 전부 3개의 군벌을 합하면 70만 명. 그래서 이 중국 혁명군이 군벌을 토벌했는데 이 장개스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군벌을 토벌해가지고 중국 중화민국이 이제 거의 다 중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 장개석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이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전쟁을 걸었어요. 그 전쟁이 중일전쟁이에요. 1937년 이렇게 활판이 좋네. 에 37년에 중일전쟁이 그런데 중국 국민당 이 혁명군이라고 해봤겠죠. 중국이도 일본 운만 못하고 또 어학기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난징 학살했는데 이건 유명하잖아요. 난징 학살 사건 여러분들 들어봤죠? 언제 있었냐? 1937년 12월 13일 난징 학살 사건. 30만 명. 여러분들 그 살인 같은 거 구덩이다 찾아가고 막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바로 12월 13일에 있었던 난징 학살 사건은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다.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연구는 난징이가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충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충칭으로 수도가 이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사 방어선을 충칭에서 방어선을 치고 일본하고 대화하고 인정.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좀 진입군인을 했다가 나중에 1945년에 8월 15일 우리도 해방이 됐지만 중국도 그럼 중국도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국민정부가 제대로 쓰러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바로 공산 일본인 접수를 국민당이 하는 때마다 공산당이 깨달았어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서로 엎신없이 그러니까 장개석이 장개했다 해가지고 장개석이가 공산당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때 국민당은 430만 명이 있어요.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공산당은 127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공산당이 열세니까 공산당이 전략적 후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공산당은 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7년이 전에, 그러니까 1934년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1934년에 요 파티를 펴는데 공산당이 전략적인 대장경이 있었어요. 대장경이라는 것은 그 기리점자였어요. 장경만 해도 굉장히 대장경이니까 얼마나 기냐면 1만 2,500km 후퇴하면서 지역에서 민심 확보를 했어요.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농민들이 90%였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농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느 정권이든지 실패합니다. 장개석 정권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장개석하고 왜 장개석이가 대왕으로 쫓겨났느냐? 오태풍하고 비교를 할 때 제일 큰 것은 장개석이다. 90%가 농민인데 농민을 도외시했어요. 10%가 엘리트 계통이었어요. 이 엘리트 계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90% 농민들은 장개석을 싫어했어요. 싫어해도 보통 싫어합니다. 국민당이 공산당을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 공산당은 그 모택동 16자 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대통령 16장. 예. 가서 국민당이 다 쫓아오면 도망가는 거야. 16절에 첫 번째 도망을 잘 가야 된다. 도망을. 그래가지고 딱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국민당이 누구 해가지고 약정을 하는데 갈까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덮쳐요. 또 달려들면 또 도망가요. 이게 16절이고 이런 정법을 쓰면서 김원장이 장정을 했어요. 12,500km 장정. 이때 모택동은 농민들한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쫓아다니면서 국민당은 군대들이 공사단을 하다 보니까 내 밥도 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밥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민간인 집 들어가서 노량진 하는데 밥 먹고 배 채우고 그러고 공사단 잡으러 가.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장기석 군대 간다고 자꾸 도망을 가거나 뭔가 피해버려. 어택동 군대 간다고는 와서 활동을 안 하죠. 그럼 국민들이 마음이 자꾸 어딜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택동한테 쏠리는 사람들이 군대 자원을 했어. 국민. 우리가 127만 명이 나면 뭐 200만 명, 300만 명. 그럼 장개석 총통하고 이제 장개석 국민당 부대하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 있죠. 장개석은 지주들 가족들을 전부 앞장했어. 장개석이가 싸우려고 쫙 장개석 군대가 가서 거기가 어택동 군대가 저기서 몰렸나 해서 싸우려고 딱 지를 치고 오는데 맨 앞에 어떤 어린이든지 남자애 여자애 이제 5, 6살, 10살 지주들 그 마을에서 지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지주들 남자 여자 전부 앞장서 가요. 그런데 총을 쏠 수가 없어. 그건 별의참 다음에 공산당에서 그 치사한 약점을 가요. 결국은 장기석 군대가 밀려나기 시작. 뭐 싸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 그리고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330만이고 127만 명이 이게 나라는 역전대가 해가지고 국민당이 어디로 갔느냐 대만 이렇게 1940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국부전대다. 국부가 국민정부라는 얘기예요. 국민당 정부가 저 국기 철자 대망으로 쫓겨갔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완전히 대망으로 쫓아보내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선포식을 어디서 했느냐? 천안문 무대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외로고 있어요. 근데